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팔로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대변인 강영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정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뭐 먹지 마라, 사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나오는 그 불량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달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달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계란을 도시락 밑에 깔아갖고 다니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달걀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였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역시 뭐 요리에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달걀을 살 때마다 매번 드는 의문이 내가 먹는 달걀이 이게 언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닭들이 낳은 달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 달걀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대훈 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의 전대훈 연구관입니다. 네, 식품표시광고정책과가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그 표시 광고에 관한 그 정책 수립을 하고요. 그 관련된 그 법률, 그 다음에 고시, 뭐 이런 것들의 그 제정, 개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달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달걀 껍데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어떤 정보가 있는 건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그 달걀 껍데기에는 그 산란일자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고유번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사육 관심 있는 게 이제 산란일자하고 사육 환경인데 그 숫자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 숫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맨 앞에 그 산란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닭이 알을 낳은 날짜, 이것이 이제 바로 산란일자가 되겠고요. 총 이제 4자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 2자리는 월을, 뒤에 2자리는 이제 일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월 23일이다 그러면 이게 0823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표기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일자 4자리 뒤에 그 다음에 그 생산농장 고유번호 5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자리는 이제 알파벳과 숫자가 이제 서로 이제 조합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이 생산자 고유번호를 통해서 이 생산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어느 농장인지, 어디에 위치한 농장인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추후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자리가 그 사육환경번호인데 사육환경번호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가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그걸 키우는 이제 방사사육 그런 방식으로 사육된 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하고 축사 거기를 이제 닭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운 방식이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이제 케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닭장에서 이제 키운 방식이고요. 3번과 4번의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3번은 이제 그 미터 제곱당 그 약 한 13마리,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미터 제곱당 한 20마리 정도가 이제 사육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3번이 더 이제 좋은 것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사육 환경 번호가 낮을수록 닭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4번보다는 맨 마지막 번호가 4번보다는 1번이 닭한테 더 좋은 환경이고 동물 복지상으로 더 좋은 환경이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장을 많이 보는데 근데 다니다 보면 4번, 3번은 많은데 1, 2번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환경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 자유방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사육 방식이기 때문에 그 1번, 2번은 좀 적고 비쌉니다. 네. 다양한 정보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일부 제품에는 유통기간이 또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요. 달걀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보통 그 이제 포장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냉장했는지 뭐 아니면 상온에서 보관하는지 이런 보관 유통 조건에 따라서 뭐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상온의 경우는 한 30일 정도. 그 다음에 그 냉장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한 40에서 45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씻어서 두면은 그 보관 시간이 좀 짧아지죠. 그렇죠. 그 달걀 껍데기에 그 큐티클 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리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대로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보면 하루라도 우유를 살 때도 유통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신선한 걸 사게 되거든요. 달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산란일자만 일단 보고 사시면 신선한 달걀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뭐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더라도 달걀은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30일, 또 냉장 상태에서는 40일 내지는 45일.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달걀은 지금 한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산란 일자를 도장으로 찍어서 나오게 되는데 도장은 찍는 게 어디서 찍게 되어 있나요? 시장에 찍는 건 아니죠? 그 산란일자 이제 보통 마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찍게 됩니다. 그 찍을 때 날짜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농장들은 사육하는 그 닭의 마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생산되는 달걀의 숫자가 이제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거래 명세서를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뭐 갑자기 뭐 어떤 날 달걀 수가 뭐 많아진다거나 갑자기 적어진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서 산란일자를 속여 찍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사육하고 있는 이제 달걀 숫자와 매일 생산되는 달걀 숫자가 거의 일정하고 그리고 또 이 거래 명세서에 산란 일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산란 일자를 일부러 속이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한번 이 제도가 정말 잘만 활용되면 굉장히 그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걀에 대한 이제 이렇게 산란일자 표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소비자들은 신선한 달걀을 이제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농민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은 신뢰도를 이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또 유통 질서가 개선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제도가 그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들이 모두 그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산란일자 표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소비자 여러분들 또 이제 핵심 내용은 다 이제 이쯤 됐으면 다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트 가시면은 그 여러 개의 숫자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숫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그 사육 환경 숫자 기억해 주시고 구매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기약 설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